네, 잔매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참 중요하기도 하면서 그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어려움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항목을 주력해서 저희가 또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을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취미 특기 바로 쓰기입니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은 취미 특기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자신의 취미 특기에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밋밋할 수 있는 취미 특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취미와 특기 바로 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취미 특기 하면은 참 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써야 좀 있어 보일까? 어떻게 써야 그러니까요. 합격될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 그나저나 오늘 박지종 문화평론가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런 저희 코너에도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네. 평소 치열하게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있으신지부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예. 일은 문학평론가 일을 하지만 학교에서 전공을 또 경영학과를 해서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경험들, 그다음에 그걸 첨삭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일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기보다는 좀 많이 받아서 봤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이제 사실 뭐 우리 박지종 평론가는 취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을 쓰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 즉 자기소개서도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쓰기 기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내가 어떤 글을 써서 남에게 보여주느냐보다는 누가 내 글을 읽어줄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보내는 편집글하고 그다음에 제가 리포트로 작성해서 내는 글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칼럼식으로 써볼까 하는 글하고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보다는 어떤 상대가 내 글을 읽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글을 쓰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시작부터 아주 확신에 찬 어조를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시니까 오늘 내용이 더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취미와 특기 부분을 좀 바로 쓰기입니다. 사실 네. 뭐 취미 특기 같은 경우에 우리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미팅에 나가서도 소개팅에서도 좀 자주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질문들을 받아봤을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혜진 양. 예. 아까 평론가님께서 어떤 사람이 듣느냐 보느냐에 따라 예. 다르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미팅이나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취미 특기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 하나의 소재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의진 군도 취미 특기 미팅 자리에서 물어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얘기하죠. 아니요, 저는 전략을 짭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그 상대방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상대방이 별로다 이러면 뭐 예. 솔직하게 가볍게.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정희진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기업에서 취미 특기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먼저 하고 오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대표님, 왜 기업에서 취미 특기를 궁금해할까요? 네,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의 개인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런 업무 이외의 시간에 좀 개인의 어떤 업무라는 건 사실 스트레스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던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 태도나 방식들을 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기 같은 경우는 좀 남들과 좀 유사한 것보다는 남들보다 좀 다른 기능이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취미 같은 경우는 어떤 관심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분야에 좀 몰입도 하고 집중도 하면서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생활 태도라던가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취미나 특기도 그냥 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명확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좀 뚜껑부터 빨리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소서가 준비되어 있죠.
되겠죠. 네, 예. 박지종 평론가께서 직접 또 자소서를 작성해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뭐 공통적인 키워드 대신에 예. 자유 주제를 드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번 주말은 좀 자유로운 스토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설정을 하고 쓰시도록 했는데요. 네. 자, 박지종 평론가께서는 허구가 아닌 본인의 이야기를 그럼 쓰신 건가요? 예, 일단 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만약에 네. 제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취업을 한다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를 가지고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우리 박지종 문화평론가가 네.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디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인디 음악을 듣는 이유는 가장 최신의 음악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것이 즐겁고 더불어 앞으로 스타가 될 팀을 미리 발굴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미 생활이긴 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더 써서 이들을 분류하고 잘 될 것 같은 팀을 정리해 놓습니다. 이후에 큰 사랑을 받는 팀이 나오면 제 취미 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들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돼줍니다. 특기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어려서 웅변을 배웠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직업을 얻게 되다 보니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제 발표를 들은 학우들이 다음 학기에 제게 와서 같이 팀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교수님께서 제 발표를 듣고 학우들에게 모든 발표는 박지종 학생처럼 하라고 얘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을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만큼은 최고로 해낼 것입니다. 네, 박지종 평론가의 자기소개서 네. 샘플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우선 굉장히 담백하게 그러니까요. 굳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예. 않아도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아마추어인 저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예. 오디션 받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오디션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쓴 글이 언제나 반응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똑같았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네. 굉장히 티 안 나게 자기 자랑이 늘어나는구나. 예, 보면서 참 자랑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도 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성 포인트 어디에 두셨나요? 예, 일단 취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들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취미를 공개하되 이 취미가 조금 더 특별할 수 있고 색다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음악을 듣지만 인디 음악을 듣는다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것을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 말고도 제가 하는 일이나 생활에 조금 더 연관시켜서 이것들 조금 더 제가 하는 업무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좀 어필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특기가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특기는 제가 남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특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얘가 잘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을까에 고민을 더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었고 그게 어떤 장점이 됐었는지 저한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작성 포인트를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소서를 낸다면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좀 우문이긴 하지만 이제 몇 퍼센트 정도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50% 보고 있습니다. 50%? 네, 반. 그러니까 되거나 혹은 안 되거나 그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의 의도를 독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사실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만 돼도 정말 황송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평가를 좀 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차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리 박지종 평론가님께서 저한테 눈빛을 살짝 보내주셨는데요. 캐치하셨나요? 예.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들은 이제 결과에서는요, 취미와 특기를 자신의 직업과 연관성을 두고 썼다는 게 상당히 좀 어필하기 좋았던 취미와 특기성을 주었고요. 네. 두 번째는 왜 이 취미를 갖게 됐고, 왜 이 취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들을 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취미에 대한 어떤 앞과 뒤에 그 연관성을 또 같이 또 두셨다는 것들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소 제가 이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요, 좀 잘난 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좀 더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우회해서 작성해주면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자기소개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어 한두 개만 고쳐도 조금 더 겸손해 보일 수 있다. 네, 이제 취업 네. 준비생이니까 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또 학생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러게요. 또 실제 자신이 작성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혜진 양부터요.
네, 일단 저도 굉장히 잘 봤고요. 네. 소재가 굉장히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 듣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취미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인디 음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니까 좀 또 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캐릭터 설정을 저는 취미나 특기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런 점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같은 거를 인디 음악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더 빠져들게 됐는지 과정을 만약에 조금 설명해 주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언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의진 학생은 어떻게 들었어요? 네. 네, 일단 제가 평론가님의 글을 평론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인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인디 음악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사실 좀 걱정도 들었어요. 이게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 부여라든지 그런 걸 또 잘 녹여내신 것 같고 네. 특기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특이한 특기였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실제 업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또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평가해 네.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코너인 줄 알고 출연하신 거 맞으시죠? 사실 저는 제 자소서가 검토당할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혀 예. 그런 얘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네. 예. 아무튼 뭐 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어찌됐건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그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네. 이제 조언이었던 것 같고 글쓴이의 의도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떠한 해명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욕을 정말 많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을 다 따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중문화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아랍어, 중국어, 뭐 그다음 대만어 이런 언어들로 욕을 받아 먹거든요. 메일이 막 날라와요. 사실 이 그냥 욕을 먹는 경우에 이 제 글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됐는데 욕 먹는 경우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제 의도가 주장이구나. 전달이 됐기 때문에. 비판이구나. 그런데 전혀 제 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욕을 먹는 경우에는 굉장히 반성하게 돼요. 왜 내가 이 글을 많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글을 쓰다 보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밑바닥으로 까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그래서 강조가 됐을 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시 계속 반추해보고 반성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나의 의도가 자소서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네. 차윤희 대표님의 자소서 만나볼 차례인데 역시나 주제는 자유지만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SK 이노베이션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제가 취미 부분에서는 좀 제 주제를 좀 넣었고요. 특기 부분에서는 좀 더 설정을 해서 다른 친구들의 사례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 자, 차윤희 대표님의 자기소개서 취미 특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환경 전문가로 소통하다. 어려서부터 공병과 빈캔 등 재활용 모으는 활동을 좋아해 저희 집엔 저만의 재활용품 수집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환경 보호에 보다 관심을 갖고 관련 캠페인 활동을 취미로 삼으며 재활용을 이용한 폐전자기기를 수거해 비누를 만들고 기타 생활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녹색 지구를 살리기 위한 봉사활동 모임에서 산불 지역에 매년 수목 작업 등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실로 봉사단체를 만들어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환경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환경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발 제품을 막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과 만남을 즐기다. 제 취미는 즉석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그 성격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가 아니라도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관찰해 어린아이에서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모델이 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즉석에서 사진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사진 촬영 전에는 나에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하세요 하며 촬영을 하면 훨씬 밝은 얼굴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양하는 답변도 들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촬영에 응해주셨고 약 200명 정도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을 사진이라는 취미를 바탕으로 많이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네. 뭐랄까 어르신들 기업 입장에서 참 좋아할 것 같다라는 네. 취미 특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분씩 한번 또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예, 이제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자,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참 바르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네. 그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좀 신뢰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취미와 특기를 어디에서 되게 좋은 데서 잘 베껴와서 슬쩍 바꿔서 만드는 느낌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의 성격이구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네. 취미, 사진 찍는 취미에서 결국에는 대인관계로의 네. 어떤 승화 이런 것들이 보면서 취미가 굉장히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진 찍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후끈하게 또 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좀 밋밋하지 않게 쓰려고 좀 노력을 해서 저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 중에서 소재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소재 중에서도요, 어려서부터 뭔가 갑자기 취미를 가졌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허구적일 것 같아서요. 어려서부터 뭔가에 그런 연관성을 두고 있다가 대학 시절에 그런 것을 좀 더 취미로 좀 더 이렇게 전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좀 더 포인트를 잡았고요. 네. 그런 후에 나의 어떤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도 이런 취미와 특기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쳤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문장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뭐 전문가 뺨치는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구직자들의 평도 한번 좀 들어보면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혜진 양 어떻게 들었어요? 네, 차연희 대표님이 작성하신 자서 정말 잘 봤고요. 일단 정말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거를 잘 나열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아쉬운 점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사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 혹은 사진을 찍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늘렸다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결과물이 있었으면 조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을 통해서 내가 무엇도 해봤고 무엇도 해봤다. 뭐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든지 아니면 내 방에는 어떤 사진과 관련된 무엇은 장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실력이 예. 갈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진 학생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네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원래 합격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귀가 살랑거리긴 합니다만, 뭐 저는 저랑 또 코드가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제가 취미가 또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정말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구체적인 어떤 실천들로 이어졌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폴라로이드라는 구체적인 걸 또 설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게 네. 보셨군요. 추가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네, 우선은 이제 우리 혜진 학생이 깔끔하다라고 표현해 주신 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요. 네. 네, 그런 깔끔함으로 다가갔는데 그걸 잘 읽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는 표현했다고 한 게 네.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많이 읽어주고 그 사진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나눠줬거든요. 그렇다. 사실은 즉석 사진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눔에 대한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게 좀 아쉽게 표현이 안 됐지 않았을까, 전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이렇게 자소서 중에서도 이제 취미 특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좀 자소서를 받아보시다 보면 이런 취미나 특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 2명의 지원자를 여기 네. 앞에 놓고서 취미와 특기를 물어봤습니다. 예. 1번 지원자의 취미는 독서와 특기는 축구입니다. 예. 2번 네. 지원자는 영화 감상과 줄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히 뭐 궁금하지가 않은데. 네, 별로 묻고 싶은 질문이 없네요. 네. 1번의 경우는 특히나. 네, 네. 예. 맞습니다. 바로 면접관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너무 일상적이어서 기억에 안 남는 듯한 취미와 특기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다수 이제 많은 구직자들이 영화 감상, 독서, 음악, 노래 부르기, 뭐 야구, 여행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자신이 어떤 취미라고 특기라고 쓰기보다는 일상의 생활 중에서 조금 더 그 여행 안에서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소재들을 찾아서 취미 특기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박준영 평론가님께서 네. 단순한 음악 감상이지만 인디 음악에 관련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네. 조금 더 궁금해할 만한 취미나 특기를 작성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두 학생들은 잘 작성해 온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우리 혜진 양? 이제 제 차례가 오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네. 의진 의진 군은? 군은요? 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네. 취업 준비생들이 써온 자소서를 보고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혜진 학생이 작성한 취미 특기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읽어주세요. 그것은 마약입니까? 대뜸 한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숟가락으로 정체모를 흰 가루를 퍼먹고 있는 제 모습이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미숫가루였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미숫가루를 씹으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유럽을 떠도는 동안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굶는 것은 일상이 된 지 오래였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두 다리였습니다. 씻는 것은커녕 따뜻한 잠자리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노숙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제 안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개개인이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서슴지 않아야 하는 만큼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기자에게 자립심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배낭여행, 자전거 일주, 마라톤 등 일부러 힘든 활동을 자청하며 안팎으로 단단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몸으로 부딪혀가며 익힌 자립심은 기자로서 활동하는 데 분명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립심이라는 키워드로 쓴 것 예.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마약입니까? 서두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궁금했다라는 거 느껴지고 어떻게 작성 포인트를 잡았나요? 저는 취미랑 특기를 나누기보다는 좀 더 몰입해서 한 가지로 몰입해서 쓰고 싶었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하려고 하는 직업과 관계를 지어서 제가 여성이지만 굉장히 체력적으로 좋다. 그리고 체력을 넘어드는 정신력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 내용들을 두 분 평론가께서는 또 어떻게 잘 어필한 대로 받아들이셨는지 이제 독한 코칭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차은희 대표님의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혜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여성의 그 맹점이라고 한다면 좀 연약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맹점을 좀 두고 있어서 자기소개서 특히 기자라는 직무를 선택했을 때 많은 이제 선택적 요인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체력적으로도 뭐 강한 것을 단련해 왔다라는 것을 표현한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두에서 조금 더 이 핵심의 맥락을 좀 더 앞에 슬로건화 시켜서 했다면 좀 더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꾸준히 나는 체력 관리를 해왔다. 배낭여행, 자전거 일주, 마라톤 이런 것들이 앞단에 좀 더 나와서 작성을 해주고 아니면은 좀 더 그 약간 유럽 여행이 좀 포인트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준비성 없이 여행을 간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이 사람의 생활 방식적인 태도에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제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어떤 특성은 좋으나 좀 사례가 이 유럽 여행에서 좀 더 너무 빈약하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재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박준호 평론가님. 평론가님. 예. 예, 사실 글 자체는 뭐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 서두가 역시 마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잖아요. 관심이 간다고요?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궁금하다. 예, 궁금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당신이 이 직무를 얻기 위해서 이 직무와 관련된 혹은 도움이 될 어떤 경험을 해봤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 글은 적절할 것 같은데 취미와 특기란에 대해서 이 글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어서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행이 취미인 건지 여행이 특기인 건지 밥 안 먹고 버티는 게 취미인 건지 밥 안 먹고 버티는 게 특기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예. 저는 이 글이 취미와 특기란이 있어야 될 글인지가 일단 의심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그러면 그래서 넌 취미랑 특기가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라면. 예, 그래서 딱 그 정해진 항목에 맞는 글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글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걸
그런 거를 빼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라면 굉장히 훌륭하구나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란 때문에 좀 그런 그래요. 네. 아무래도 취미 특기에서도 나의 어떠한 그 장점을 어필하고 싶은 욕심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히 꼬집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취미 특기라고 란이 있지만 네. 그 쓰는 입장에서는 취미 특기 또 결국엔 또 결국에는 나를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어필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할 때도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욕심을 조금 더 부려봤다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조용히 기다려온 의진군의 취미특기 자소서를 좀 봐야 될 시간입니다. 혜진 학생 걸 들었잖아요. 네. 좀 스스로와 비교했을 때 네. 스스로가 좀 잘 쓴 것 같나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지금 독서를 막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썼을지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네. 제 이름 석자의 의미는 올바르게 베풀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제 이름처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혈인 것 같습니다. 처음 헌혈을 할 때의 긴장감은 마치 어렸을 적 엄마 손에 이끌려 소아과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1초의 따끔함 뒤에 오는 기분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이었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헌혈은 그러한 나눔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헌혈 모임을 만들어 정기 헌혈자가 되어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혈 표창장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 한 몸을 바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대학교 시절 글로벌 버디 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만나 한국 문화를 전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성격도 제각각인 친구들을 통솔해 부산 여행도 다니고 한국의 맛집과 명소를 찾아다니며 우리나라를 알렸습니다. 함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봐주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레 제2외국어 공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꾸준히 쉬지 않고 일본어를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 전 JLPT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번역 자격증 및 JLPT 독해와 청해 부분에서 만점을 받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세계적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을 배우기 위해서 중문과에 입학해 HSK 등의 언어 자격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1년, 2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외국어는 저에게 멈추지 않는 노력과 끈기를 알려주었고 또 열정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주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마인드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목소리 참 좋네요. 글로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성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제가 취미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많은 취미 중에서 좀 눈길을 끌만하고 또 의미 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골라서 써봤고요. 특기는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외국어로?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 대표님과 박주성 평론가의 이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한 코칭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먼저 차 대표님 어떤 코칭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취미와 특기를 정의를 좀 다시 내려보면은 취미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특기라는 것은 좀 남과 다른 특별한 기능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본다면은요, 인사 담당자는 이 글을 읽고 무언가 이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냥 유치원생도 들어도 이게 취미구나, 이건 특기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깊이 생각해야지만 이 사람 취미는 무엇일 거고 특기는 무엇일 거야라는 생각을 좀 너무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이라면 이 사람의 특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인간성이 너무 잘 나타나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 있어서 좀 글의 내용을 조금 더 명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화시켜라. 네.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좀 이렇게 글이
읽기에는 즐겁지만 조금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헌혈 같은 경우가 취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 뽑는 게 좋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취미로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선 작업이기 때문에 헌혈이 취미라는 것을 명확하게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글 안에서 만든다면 그러니까 좀 독특하지만 제 취미는 헌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피 뽑는 걸 즐긴다고 하면 조금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헌혈하고 취미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조금 그런 브릿지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특기 부분도 그러니까 그 언어가 특기인지 외국 사람들과 교류를 굉장히 잘한다는 게 특기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막 끌고 다니고 가이드해주고 이런 게 특기인 건지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시작에 대학생 때 생활을 얘기해놓고 이렇게 저는 외국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생활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는 시간 순이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때 이러이러했었다. 그래서 외국어가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됐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글의 구성을 조금만 바꾸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죠? 네, 조금 더 좀 명료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차 대표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취미 특기 제대로 쓰기 위한 비결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회사와 직무와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는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회사와 그 회사의 어떤 산업 분야와 좀 더 연관성 있는 취미를 갖되 좀 더 내가 일상적으로 나의 어떤 생활 태도를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면 좋고요. 두 번째는 좀 취미와 특기들에도 수치적으로 좀 정량화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미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그 취미를 왜 갖게 됐고 그 취미를 통해서 어떠한 나의 성장적 발전이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셨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자기소개서 클리닉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입사 후 자기개발란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꼼꼼한 코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취업 인생극장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이 구직 활동 중에 겪을 수 있는 난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해결책을 내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